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몹시 더운 화요일. 오늘 일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텐션을 좀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작용하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예, 오윤희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덥지만 힘냅니다. 네, 냅니다.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아까 속보 나왔더라고요. 서울 낮 기온 37.1도. 와. 그러니까 기상 관측상 7월 최고 온도라고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이 보도를 보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구치소도 덥겠다 라는 얘기들 많이들 구치소의 하시고요. 에어컨 여부가 지금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자, 내일 오후 2시 15분에 피고인 윤석열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는데, 그래서 뭐 서울고법은 8일 저녁부터 10일 밤 12시까지 뭐 차량 등 출입 통제를 또 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자, 이병철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많은 분들은 뭐 99% 혹은 100%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2일 전에 특검이 체포영장 넣었을 때 다들 100%는 온다. 저는 기각이다. 이번에는 이제 99% 다들 이제 구속영장 나온다. 예. 이번에는 2000%는 옵니다. 2000%. 난 또 무슨 다른 얘기 하시는 줄 알고. 약간 2000% 긴장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 구속되면 그 석방 여부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기현 판사의 그 구속 취소 과정을 맞습니다. 한번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은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올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도 하시고. 영원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영장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6개월이에요. 예. 그런데 6개월 내에 재판이 안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 일정이나 불러야 되는 증인들 보면,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걸 아껴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외환죄는 뺐잖아요. 그렇죠. 이건 더 다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다지면 무조건 이거 하나만 사형 무기거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외환죄로 다시 연장하면 돼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연장도 염두에 다 두고 아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 그 최종 이제 형이 나면 1심에서 뭐 최소한 무기징역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못 나온다라고 봐야죠. 그 얘기들까지 한다. 네.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 기간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게 공소 유지를 하는 내내 특검이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외환죄라든지 남아 있는 혐의들도 향후에 그렇습니다.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네.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직 대통령들 이제 혐의 받아가지고 실제 수감됐을 때 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라도 평균적으로 다들 2년 이상은 있었고요. 박근혜가 4년 1개월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일단 구속했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어쨌든 활보를 하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일단 들어가면은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또 기소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 나올 가능성 자체가 전 좀 없다고 보는 쪽이라서 아마 지규현 같은 판사가 다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잠깐. 예. 보석으로 놓은 게 아니고 보석이 아니죠. 예. 지기현이가 3월 7일 구속 취소 인용이죠. 예. 탈옥을 시킨 거지. 그렇죠. 사실상 탈옥을 시킨 거고. 네. 심우정이가 그게 가담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최종 선고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1년 지금 속도대로 하면. 아. 지기현이가 한다면. 지금 판사가 그 재판 진행하는 속도는 몹시 더디기 느리잖아요. 때문에 그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있죠. 향후에 그건 지기현이 뭐 지금 그 지난번 룸살롱 사건 등등 해서 대법원에서 감찰했는데 이제 결과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네. 교체될 거예요. 확실히 그 부산 분인 게 확실합니다. 왜요? 오랜만에 룸 사롱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산은 사롱이에요? 아예 쌍시옷이 잘 안 돼요. 섹시하지가 않은데 사롱은?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쌀도 살이라고. 아, 진짜? 원래 쌀을 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맞아요. 잔인합니까? 우리는 살 먹고 살아요. 진짜 어떻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잘 오윤혜 드시고. 씨한테 저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죠? 그 법률적인 얘기는 이제 뭐 두 분이 짧게 언급해줬지만 지금 현재
이 피고인 윤석열 씨의 네. 어떤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심리 상태요? 잠깐 몰입해 보자면 두 가지가 교차될 것 같아요. 망상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진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울 것 같아서 많이 쫄아 있다. 아하. 미친 듯이 쫄아 있을 것이다. 네. 덥진 않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 체격이긴 하죠. 들어가면 아마 더 덥겠죠. 예. 네. 이제 평생 들어가면은 에어컨 바람 못 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에어컨 여부를 말씀해 주시긴 네. 했는데 저도 사실 가까운 지인들이 법무부 소속된 공무원들이 있고 교도관 출신들이 있어요. 예. 실제 지금 현업 교도관도 계신데 네. 그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구치소별로 좀 다르다라는 그렇지. 게 사실이고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구속이 돼서 뭐 이제 심사를 받고 나서 구속이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때 또 한창 논란이었던 게 실제 신체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도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네. 그분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봐주지 않고 예외는 없다.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걸 숨기고 들어왔는지 깊숙한 부분까지도 거울로 밑으로 집어넣어서 본다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뭐 윤석열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라든지 뭔가 상상이 될 법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뭐 궁금하지 않아요. 특별한 윤이 부위를-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 정말 상상하기 오늘 싫거든요. 너무 더워요. 예. 그러니까 좀 내 기분 좀 챙겨 주시기 신기를 바랍니다. 좀 챙겨주시면 좋을 저 것 제 딴에 또 같습니다. 교도관한테 물어봤다고 얘기를 예. 했는데 근데 고생하셨어요. 송영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윤이 지나갈 때는 갑자기 다 뒤로 돌으라고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안에서는 약간의 예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우리가 사실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마 서울구치소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래된 구치소이고 제일 오래됐죠. 예. 예. 그래서 뭐 아마도 이런 혹서기에는 굉장히 좀 열악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그 이후에 상황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66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이 맞습니다. 어찌됐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언론 보도 보면 그 언론 보도고 특검에서 브리핑도 했어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유출했다.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네. 거거든요. 여기에 피의자의 주민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네, 네.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건 변호인 측에서 유출했다면 좀 굉장히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그 검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자료 쓱 흘리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하는 경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네. 이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유출하면 뭐 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저는 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는 프로다. 그렇지. 예. 예. 그 지난 1차 그 구속됐을 때도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예. 구속영장을 요약해서 그 언론에 뿌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보면 실명은 전부 A, B, C, D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처리를 하고 뭐 개인정보 다 없애죠. 근데 저도 뭐 어제 그거 봤는데 보니까 뭐 실명이 그대로 있고 주민번호도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만 싹 지우고 예. 개인 주소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참고인이나 박종준 뭐 김성훈 실명이 등등 다 실명이 나오니까. 그대로 다 예. 나와요. 그래 요약된 게 아니고 풀 텍스트가 그냥 돌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윤석열 쪽에서 돌린 거는 100% 맞습니다. 검찰은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이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구들 그 변호인이 변호인이 그렇지. 뭐 그냥 윤석열 동의 없이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윤석열이는 왜 돌리라고 했을까? 예.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예. 윤석열이 성격을 알아야 돼요. 빨리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윤석열 선수 김성훈이의 배신, 그다음에 박종준이의 배신, 그게 영장에 그대로 다 있거든요. 네, 66페이지를 네, 읽어보면 윤석열이 읽어봤지 완전히 폭발했지 그 성질에 이 새끼 죽여. 응징하겠다 너네를. 그러니까 경호처는 이게 또 워낙 이 군기가 세단 말이에요. 예. 이 새끼는 조직의 배신자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시키는 프레임으로 이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질 때문에. 변호인들은 다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배신의 행위가 거기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적혀 있어요. 이거를 그래요? 오픈해 버리면 궁금하다. 그들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구들이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나쁜 놈들 그구들 알아라. 얘 지금 밖에 있는 놈들이니까 조져라. 두 분 다 구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뭐 거친 그런데 표현들이 많이 내용을 나오죠. 읽어보면 진짜 거의 무협지 느낌 또는 블랙 코미디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네. 이제 비하폰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 김성훈이한테 네. 그 워딩이 뭐냐면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으면 비하폰 아니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없애버려.
뭐 약간 라임이 또 있어요. 그렇게 윤이 얘기했다는 거야. 윤이 지시를 한 거지. 지시했다. 김성훈에게. 김성훈이가 평소 그 약간 보면 이제 말할 때 리듬을 약간 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윤이요? 네. 중간 싫어 생각날 것 같아. 네. 그런데 김성훈이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충성파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하 직원 김모 씨인데 예. 어쨌든 그분 이름은 그렇고 이제 그분한테 지시하는데 이분이 안 따라요. 이건 증거 인멸이다. 안 된다. 그런 하니까 내용이 쫙 적혀 있다. 쫙 있는데 또 이제 그 김모 씨한테 김대엑스인데 대엑스야 제발 좀 말 좀 들어. 제발 좀 말 좀 들어. 그런 게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을 듣지 않니? 이렇게 윤이 얘기했다는 거요? 김성훈이가 김대엑스 부하 직원한테. 제발 좀 말 좀 들어. 이걸 내가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광우 궁금하잖아요. 이광우 그 밑에 완전 행동대장이잖아요. 본부장. 이광우 재밌습니다. 2차 정문을 돌파하면 이제 경찰이 소총 들고 뛰어나가. 소총? 그리고 2차 다 돌파해가지고 체포를 들고 했잖아요. 지 혼자 뛰어나갔어.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그건 재밌네. 진짜 어이가 없다. 심지어 기관단총 MP7으로 되어 있대. 기관단총 2정이 현장 배치됐고 실탄 80발이 배치됐어. 그러니까 그런 진술이 이 구속영장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실제로 뭐 그 윤석열이 지시를 했던 내용이 쌍따옴표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종준 전 처장이라든지 뭐 김성훈에게도 실제 어떤 그 경우의 선을 넘지 못하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뭐 느낌표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부분들 화를 내는 것들 다 조차도 있습니다. 표현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하실 때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성훈 전 차장이나 아니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강의구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시절에 비서였고 검찰에서 수사관 이력으로 그 윤석열 피고인하고 워낙 가까운 사람이라서 부속실장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 뭐 우리 흔히 호위무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왜 배신할까? 왜 지금에 와서 이럴까? 그러니까 그 쉬운 게 옛날에 전두환이는 그 밑에 장세동 끝까지 말 안 하고 끝까지 지켰어요. 좀 돈도 주고 죽을 때까지. 그렇죠. 물론 돈을 왕창 챙겨줬지. 뭐 모르지만. 근데 윤석열이는 뭐 챙겨줄 돈도 없고 그리고 의리도 없고. 그놈이 힘이 있을 때부터 있는 거지. 검찰은 특검에 불려가서 이제 네가 공범이야. 그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너도 죽는 거야 하면 없는 것도 불어요.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실제로 그 김성훈이 돌아선 배경은 아마도 지금까지 윤석열이 뭐 재판 과정에서 그랬고 헌재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그랬고 어쨌든 자신이 지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든 과정에서 다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미루는 장면을 김성훈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김성훈마저도 실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내 혐의를 전부 다 인정을 해버리면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뭐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윤석열 측에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 고발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자신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진 않다. 그래도 너무 작살로 물고기 잡고 생일 파티 해주고 막 이랬는데. 아니 잠시만 그거는 지금 약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정리? 갑자기 작살로 들어가면 물고기를 작살로 잡고 마이바흐의 마이바흐였어요. 풍선 열어주는 거. 트렁크를 열어서 풍선이 날아가는 걸 해준 건 윤석열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네 갑자기. 네. 근데 이쪽은 잠깐만 여기는 왼쪽이죠? 예? 그런 거 없. 여긴 중간입니다. 그곳 쪽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서로의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또 그 66페이지 보면 재밌는 게 강의구 그다음에 김성훈이 그 내란 특검이 조사를 받는데 윤석열이가 그 변호인 중에 한 명을 여기에 붙인 거예요. 그렇죠. 도와줄게.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진술을 방해하고 하니까 특검 쪽에서 너 나가. 이거 수사 방해야. 내 보내니까 그때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워딩이 전부 다 술술 나왔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병철 변호사께서
외환죄는 지금 뒤로 어느 정도 특검이 좀 덜 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더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이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의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라는 군 형법 18조 불법 전투 개시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지금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의 통모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네. 지금 이 군형법 18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군형법이니까 군인한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니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부승찬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가능합니까? 제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주장한 게 이거예요. 예. 군 형법으로 해라. 예, 18조도 18조인데 5조 군사 반란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거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는 사형만 있어요. 사형만. 그렇죠. 예, 수개는. 예.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이게 이제 법리 적용이 어렵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대법원에서. 왜냐 첫째 말씀하신 현역 군인한테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령관 이자들을 지시했잖아요. 예. 거기도 수계 밑에 주요 임무 종사자. 예. 그러면 대통령은 현역 군인이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도 민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냐? 형법 33조에 공무원만 적용되는 신분범. 그런데 민간인이 거기에 지시하거나 공범이면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이 있고 아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박근혜 공무원이잖아요. 뇌물죄, 뭐 미르재단 이런 거. 최순실 민간인이잖아요. 예. 공범으로 처벌했어요. 공무원에 적용되는 범죄를. 그래서 이제 그거 적용하면 되는데 근데 군형법은 적용된 판례가 없잖아. 왜 없어? 있어요. 예, 박근혜 이후 그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 예.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군대에 지시해가지고 보안사의 댓글 지시, 그건 현역 군인이 처벌받았는데 김관진 민간인도 그 형법 33조 공범이다. 같이 적용됐다.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다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군형법상 그 군사 반란이에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본 장면은 공수부대 특수부대가 헬기 동원해서 난입한 그 장면이잖아요. 예. 군사 반란 그 요건이 뭐냐? 병기를 휴대하여 총기 총 휴대하고 들고, 했다 했잖아요. 작당했잖아요. 예. 반란을 일으킨 자. 반란 그러면 대통령 쥐가 쥐한테 반란을 일으키냐? 그런 게 아니지. 누구한테? 국가에 대한 반란이고 국민에 대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죠. 첫 번째 케이스죠. 그렇지만 이거 적용하면 대법원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예. 근데 뭐 이제 그 외환죄 중에는 그 뭐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뭐 일반 이적죄라고 하나요? 그것도 있죠. 예. 그거를 뭐 가장 먼저 검토한다는 얘기도 지금 있던데. 말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군형법이고 지금 외환죄는 그냥 형법이에요. 네. 지금 내란죄는 다 아시는 거고 내란죄 다음에 외환의 죄라는 제목이 있고 예. 그 밑에 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헌법에 보면 현역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는 잡아넣는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외환죄가 뭐냐? 이거 사실은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봤고 뭐 이거 아는 법률가도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외환 유치죄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론. 외환 유치는 안 돼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안 됩니다. 안 그러나 됩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 군형법으로. 예, 예. 그러니까 외환 유치는 그 통모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통모가 없었죠. 북한이 김정은이가 윤석열이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내가 해줄게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도를 했다는 정황은 이미 없죠. 나와 있죠. 예. 뭐 몽골에 공작원을 예, 보냈다 예. 등등. 자 그러면 의심스러운 장면들은 몇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걸 다져야 되는데 외환 유치죄의 예. 그 시도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고 예비 업무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예. 저 되게 수준 낮은 질문 딱 하나만 해도 돼요?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예. 윤석열이 너무 억울하고 사형이고 이래가지고 이 모든 거는 민간인이고 공무원인이 아닌 김건희가 시켜서 했다. 나는 그냥 그녀가 시킨 대로 좋은 이야기. 했을 뿐이다. 나는 이 모든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역시 우리 오 선생님 천재야. 새로운 관점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의 모든 행동은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우문현답 것도 아닙니까, 지금? 네. 김건희가 수개고 얘는 행동 대장이에요. 예. 그럼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도 똑같이 민간인이지만 민간인이고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군 그러니까 형법에 지금 적용이 안 말씀드렸잖아요. 되잖아요.
군형법 웃기는 적용할 수 게 있다. 아니라 이거 진지한 얘기예요. 처음에 천자로 시작했는데 끝에 이렇게 돼. 예, 김건희도 처벌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알겠어요. 예. 지금 이제 댓글창에 네. 네. 정리해 달라는 거. 예예. 예. 박영식 평론가 분량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 지혜하라고 지금. 아니 근데 여기에다가 대고 무슨 얘기를 해? 아, 네.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 네. 굉장히 진짜 몰아쳐 주셨기 네. 때문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네. 뭐 다른 방송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일반적인 접근하고 다른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셨고 또 오윤혜 씨의 의혹 제기에도 호쾌한 답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요. 이건 여기서 특종이네. 예. 네. 이게 특종이 아니에요. 윤석열 네. 부인에게 밀어. 이거 다 김건희가 시킨 짓으로. 예. 요거는 이제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여기 성지순례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그 우문이라고 아까 이제 오윤혜 씨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네. 지금 사실 우리 뭐 자고 일어나면은 단독 기사 떠 있고 뭐 속보 떠 있고 한 거 보면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 이상의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내라는 예상했습니까? 사실 뭐 이런 어떤 설정 자체가 가정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그 네. 박영식 그 평론가 말씀하신 아까 일반 이적죄, 네.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환 유치죄 자체는 어렵지만 예비 업무 미수는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적죄가 있어요. 이것도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군사로 움직여 가지고 아파치 헬기도 띄우고 했잖아요. 그 이제 군사적인 그 행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 여기에는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사실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문장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혐의를 딱딱 짚어낼 수 있다는 건 아마도 특검도 그 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좀 특검 수사나 이런 것들을 브리핑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